안녕하세요. 맹복자라고 합니다. 이른이에요.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니, 황당하다는 말로도 부족해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걸 하루아침에 빼앗으려 한 며느리 때문에 겪은 일이에요. 저는 초등학교만 나왔어요. 글씨도 삐뚤빼뚤하고 계산기 없으면 큰 숫자는 헷갈리기도 하죠. 하지만 김치 30년이 제 졸업장이라고 생각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배추 다듬고 양념 버무리고 항아리에 담고 이런 일을 30년 해왔어요. 손님들 입맛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 집은 덜 짜게, 저 집은 새콤하게, 또 어떤 집은 젓갈 빼달라고 다 머릿속에 들어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아들 태수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갓난아이 없고 김치 담그고 시장에 나가서 팔고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도 많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거든요. 태수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까지 하니까 정말 기뻤어요. 며느리 수연이도 처음엔 예쁘게만 보였어요.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회사도 다니고 우리 태수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일부터였어요. 제가 김치 담글 때 어머님 위생장갑 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30년 동안 맨손으로 담갔는데 갑자기 비위생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치 냉고 온도도 맘대로 조절하고 제가 써온 양념 비율도 바꾸려고 하고 어머님 요즘은 건강식품 트렌드예요. 설탕 대신 올리고당 쓰시고 소금도 천일염으로 바꿔야죠. 처음엔 젊은 사람 의견이니까 들어줬어요. 그런데 점점 도가 넘더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써온 종이 장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장부요? 정말 90년대 감성이네요. 이제 디지털 시대인데 손으로 쓰는 장부는 너무 아날로그적이지 않나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장부는 단순한 계산장이 아니거든요. 여기엔 제가 30년 동안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누가 언제 외상을 했는지, 누가 약속을 지켰는지, 누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는지 이 모든 게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 3페이지에 적힌 김순희 할머니. 이분은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2달 동안 외상으로 김치를 가져가셨어요. 장례식 치르느라 돈이 없어서요. 그 뒤로 조금씩 갚으셨는데 마지막엔 현금 대신 손뜨개 목도리를 주셨어요. 이모, 이게 내 마음이야 라고 하면서요. 그 목도리 지금도 겨울만 되면 목에 둘러요. 또 15페이지에 적힌 박철수 씨. 이분은 IMF 때 회사가 망해서 반년 동안 외상으로 김치를 가져가셨어요. 아이들 반찬이 없어서요. 나중에 다시 취직하셔서 한꺼번에 갚으시면서 이모 덕분에 애들이 굶지 않았다고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장부 곳곳에 숨어 있어요. 단순히 빚진 사람들 명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리와 약속이 적힌 거예요. 그런데 수연이는 이걸 구시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어느 날 수연이가 어머님, 가게 리뉴얼 좀 해야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네온사인 업체 사람들을 데려와서 PREMIUMKIMCHI BAR라는 간판을 달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감성 브랜딩이 답이에요, 어머님. 촌스럽게 비닐봉투에 김치 담아서 팔면 누가 사요? 아웃이에요, 아웃. 저는 그냥 멍하니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써온 비닐봉투가 갑자기 촌스럽다는 거예요. 손으로 쓴 가격표도 아날로그적이라고 하고요. 단골들이 아침 반찬 사러 오는데 라고 말하니까 수연이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어머님, 그런 할머니 고객들은 수익성이 떨어져요. 우리는 젊은 소비층을 타겟으로 해야죠. 그렇게 며칠 만에 가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치를 예쁜 유리병에 담아서 가격을 2배로 올렸어요. 시식용 미니 스푼도 놓고 감성적인 음악도 틀었어요. 벽에는 영어로 된 메뉴판까지 걸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끊는 거예요. 에고 비싸졌네. 다음에 올게. 김순애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실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관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수연이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보세요. 현금 단골 손님들은 마진이 안 나와요. 카드 결제하는 젊은 고객들을 타겟으로 해야 실질 수익이 나죠. 그리고 며칠 뒤엔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POS 기계를 설치하겠다면서 리스 계약서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계약자 명의가 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머님 이미 계약했어요. 5월 리스비 30만 원씩 어머님 통장에서 자동이체됩니다. 뭐? 내가 언제 그런 계약을 했다고? 어머님 도장 있잖아요. 급한 일이라 먼저 처리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동의도 없이 제 도장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것도 매달 30만 원씩 나가는 계약을요.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런 걸 해? 투자예요, 어머님. 곧 회수됩니다. 요즘은요, 데이터가 돈이에요. POS로 고객 구매 패턴 분석하고 재고 관리하고 이런 게 다 돈이 되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며느리니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달 뒤 수연이가 더 큰 폭탄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사업 확장하려면 자금이 더 필요해요. 집 전세금 빼서 투자하시죠. 뭐라고? 어머님 혼자 사시잖아요. 이 큰 집에 혼자 계시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브랜드 확장하려면 점포도 더 내야 하고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어야 하고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이 집은 제 남은 날들의 둥지인데 그것까지 건드리려고 하다니요. 여긴 내 남은 날들 둥지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에휴, 어머님은 왜 이렇게 보수적이세요? 투자 마인드가 없으시네요. 돈은 굴려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 뒤로 수연이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김치 담그는 걸 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언제까지 그렇게 수작업으로 하실 거예요? 요즘은 김치 제조 기계도 있고 자동 포장기도 있어요. 효율성을 생각하셔야죠. 3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인 거죠. 시대가 변했어요, 어머님. 정말 참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30년 동안 혼자서 아들 키우고 가게 꾸려오고 단골들과 정을 쌓아온 시간들이 모두 헛된 일이라는 식으로 말하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어느 날 태수가 직장에서 돌아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수연이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회사에서 들은 건데 수연이가 요즘 부동산 중개업소 자주 다닌다더라고요. 그리고 법무사 사무소도 갔다 왔다네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정말로 집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날 밤 수연이가 태수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어머니는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사업 확장하자는데 왜 반대만 해요? 수연아, 엄마 집까지 건드리는 건 너무하잖아. 너무해. 지금 이 상황이 더 너무하죠. 시어머니는 구시대적이고 남편은 마마 보이고 내가 왜 이런 가정에 시집 왔나 싶어요. 수연아, 그런 말 하지 마. 사실 말할게요. 내 친정에서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하는데 자금만 있으면 대박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 어머니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연이 친정에서 하는 사업이 뭔지 궁금해졌거든요. 다음 날 저는 장부를 다시 꺼내서 천천히 읽어봤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30년 동안의 기억들을 되짚어 봤어요. 누가 언제 외상을 보고 누가 갚고 누가 약속만 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러면서 발견한 게 있었어요. 장부 마지막 부분에 외상 미수 마이너스 광수상해라고 빨간 줄이 쳐진 항목이 있었거든요. 3년 전에 김치 대량 주문을 받고 돈을 못 받은 업체였어요. 그때 200만 원이나 떼였는데 업체가 잠적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상해 이름이 익숙한 거예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며칠 뒤 시장 상인회 회의가 있었어요. 요즘 이상한 납품 업체들이 시장에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자 이모도 조심하세요. 가짜 산지 스티커 붙이고 원가는 낮추면서 단가만 올리는 업체들이 있다더라고요. 그 순간 번개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수연이 친정에서 하는 사업이 그런 건 아닌지.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태수한테 도움을 받아서 광수상해를 검색해 봤더니 정말 수연이 친정 오빠가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식품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고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수연이가 제 가게를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집 전세금까지 투자하라고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친정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수연이가 저 몰래 집 명의를 조사했다는 거였어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까지 떼어갔다더라고요. 그날 밤 수연이와 정면 대결을 했어요. 수연아, 솔직히 말해봐. 내 친정 사업 때문에 우리 집 전세금이 필요한 거지? 수연이가 순간 당황하더니 곧 태도를 바꿨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그걸? 광수상해 내 친정 오빠 회사지. 3년 전에 우리한테 김치값 200만 원.
떼먹고 잠적한 바로 그 회사 말이야. 그것도 모자라서 가짜 산지 스티커까지 붙여서 시장 상인들 속이고 있다면서. 수연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곧 뻔뻔한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님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 내 장부가 증거야. 30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내 장부 말이야. 장부요? 그 낡은 공책이 무슨 법적 효력이 있다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법적 효력?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과 의리가 법적 효력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떼먹은 그 200만 원으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어머님 사업은 원래 그런 거예요. 위험 부담도 있고. 그때는 저희도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남의 돈 떼먹어도 된다는 거야? 태수도 옆에서 수연이를 말렸어요. 수연아,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해? 사과해. 하지만 수연이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어요. 사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이 가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데 시어머니는 자꾸 발목만 잡고. 정말 답답해요. 발목을 잡는다고? 30년 동안 혼자 힘으로 이 가게 잃고 온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요. 3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맴돌기만 했잖아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뭐라고요? 내가 30년 동안 지켜온 이 집과 가게에서 당장 나가라고. 수연이가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태수야, 당신 엄마 좀 말려요. 이게 뭐예요? 며느리를 쫓아내겠다고요? 태수도 난처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태수야, 너도 선택해. 엄마를 택할 거야, 수연이를 택할 거야. 정말 힘든 말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수연이는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갔어요. 태수는 중간에서 고생했지만 결국 제 편을 들어줬어요. 엄마 미안해요. 수연이가 너무했어요. 며칠 뒤 저는 시장 상인회에 정식으로 신고했어요. 광수상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요. 가짜 산지 표시, 원가 조작, 외상 떼먹기. 모든 걸 장부와 함께 제출했어요. 상인회에서 조사해보니 정말 여러 군데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곳이 많더라고요. 시장 전체가 그 업체 때문에 피해를 본 거였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자 이모 덕분에 큰일 막았네요. 이런 업체들 때문에 시장 전체 이미지가 나빠질 뻔했어요. 그래서 광수상해를 시장 거래 블랙리스트에 올렸어요. 그리고 다른 시장들과도 정보를 공유해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했고요. 한편으론 제 나름대로 가게를 다시 정리했어요. 네온 사인은 떼어내고 다시 복자김치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유리병 대신 다시 비닐봉투를 썼고 가격도 예전으로 돌렸어요. POS는 계약 해지했어요. 위약금이 좀 나왔지만 매달 30만 원씩 나가는 것보다는 나았거든요. 대신 온라인 주문은 받기 시작했어요. POS가 아니라 전화와 문자로요. 당일 소분,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했어요.
손글씨로 전단도 만들고 시장 방송으로도 홍보했어요. 오늘의 특화. 아삭아삭 배추김치. 결과는 놀라웠어요. 떠났던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재구매율이 68%나 됐고 반품은 한 건도 없었어요. 실질적인 수익도 더 많이 남았고요. 김손희 할머니도 다시 오셨어요. 이모, 역시 이모 김치가 최고야. 그 비싼 김치는 맛도 없더라고. 정말 기뻤어요. 몇 달 뒤 시장 상인회에서 큰 회의가 있었어요. 광수상해 관련 최종 보고를 하는 자리였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증거 바인드를 다 하고 내려놓았어요. 30년치 장부와 함께 광수상해의 모든 불법 행위를 정리한 자료였어요. 이 업체는 3년 전부터 시장에서 사기를 쳐왔습니다. 가짜 산지 스티커 붙이고 원가는 낮추면서 단가만 올리고 외상값은 떼먹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상인들이 제 말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이 업체의 실질적인 배후는 제 며느리 친정가족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이 사실을 숨기고 저희 집 전세금까지 투자하라고 압박했어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회장님이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복자 이모 장부가 우리 시장의 블랙박스 역할을 했네요. 그때 제가 장부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외상 미수 마이너스 광수 상해라고 빨간 줄이 쳐진 바로 그 페이지였어요. 의리는 돈으로만 갚는 게 아니에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죠. 그래도 장부는 오늘로 찢어버리겠어요. 그리고 그 페이지를 쭉 마이너스하고 찢어버렸어요. 시장 상인회에서 큰 회의가 있었던 그 사건 이후로 수연이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태수도 이혼 절차를 밟았고요. 처음엔 마음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홀가분해졌어요. 태수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수연이랑 살 때는 맨날 눈치만 봤어요. 이제야 편해졌어요. 그래도 결혼 생활이 무너진 건 엄마도 미안하다. 엄마 잘못 없어요. 수연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차라리 잘된 일이에요. 몇 달 뒤 수연이 친정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짜 산지 표시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과태료를 엄청 물었고 피해 업체들이 집단 소송까지 걸었대요. 수연이까지 연대 보증을 서서 빚더미에 앉았다더라고요. 태수는 오히려 더 밝아졌어요. 수연이와 헤어지고 나서 새로운 여자친구도 사귀었어요. 민정이라는 착한 아이인데 첫인사 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태수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 무슨 이야기?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혼자서 아들 키우시고 30년 동안 가게 운영하시고 정말 존경스러워요. 민정이는 수연이와는 정반대였어요. 겸손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무엇보다 제 김치를 정말 맛있게 먹어줬어요. 어머님, 이 김치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태수 오빠한테 해주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수연이는 한 번도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 천천히 가르쳐 줄게. 그렇게 민정이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았어요. 젊은 사람이 전통을 배우려고 하니까 보람차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제 명성도 더 커졌어요. 광수상해 사건 이후로 정의로운 시장 이모라는 별명이 생겼거든요. 다른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으면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와요. 복자 이모, 우리 시장에도 이상한 업체가 들어왔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이럴 때마다 제 장부를 들고 가서 조언해줘요. 30년 동안 쌓인 경험이 정말 값진 자산이라는 걸 새삼 느껴요. 어느 날은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어요. 제 이야기가 기사로 나간 뒤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오고요.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배추 다듬고 양념 버무리고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가요. 손님들과도 여전히 정겹게 대화하고요. 이모, 우리 손자가 김치 맛있다고 해요. 이런 말 들을 때가 가장 기뻐요. 요즘은 민정이도 거의 매일 와서 김치 만드는 걸 도와줘요. 손놀림이 빨라져서 이제 제법 혼자서도 담글 수 있을 정도예요. 어머님 정말 신기해요. 이 간단한 재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김치가 되는지. 비결은 정성이야. 기계로는 못 만드는 맛이지. 태수와 민정이가 결혼하기로 했다고 할 때는 정말 기뻤어요. 이번엔 진짜 좋은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아서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김치 기술 꼭 배워서 대를 이어가겠어요. 민정이가 이렇게 말할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기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생각에 감동했거든요. 지금은 시장에서도 저를 어른으로 대해줘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젊은 상인들은 저를 선배님이라고 불러요. POS든 모든 기계는 숫자만 기록하잖아요. 하지만 제 장부엔 사람의 마음이 적혀 있어요. 누가 어려울 때 도움받았는지, 누가 고마워했는지, 누가 약속을 지켰는지. 이런 건 기계가 못하는 일이에요. 요즘도 새벽 4시면 일어나요. 배추 다듬고 양념 버무리고 항아리에 담고. 변한 건 없어요. 다만 이제는 민정이도 함께하고 온라인 주문도 받고 전국에서 손님들이 와요. 하지만 여전히 동네 할머니들도 계세요. 배운 거 적어도 놓친 건 없다는 게 제 좌우명이에요. 학력이 높지 않아도 사람을 보는 눈은 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신뢰, 그게 저희 진짜 학벌이에요. 수연이 같은 사람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욕심이 너무 크면 결국 모든 걸 잃는다는 것을요.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오늘도 장부 한 장에 사람 한 명의 이야기를 적어요. 외상을 주고 갚고 약속하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쌓여서 30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황당한 고부 갈등 겪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살아있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요. 무엇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꾸준히 걸어가세요. 오래된 것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새로운 것만이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짜 발전이 있는 법이에요.
지금도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김치를 담가요. 민정이와 함께, 단골 할머니들과 함께, 새로 찾아오는 젊은 손님들과 함께. 이 모든 인연들이 제겐 보물 같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혹시 우리 시장에 놀러 오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 들러주세요. 30년 노하우가 담긴 복자김치로 따뜻하게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